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8일 오전 2시 20분입니다. 정규 녹화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는 건 되게 오랜만이네요. 현재 금요일 날 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단기 목표가에 도달을 하고, 다시 이제 조정세, 주말에 따른 조정세와 이제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와 우리 최종 목표치,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어쨌든 수익이 나셨겠죠. 그죠? 뭐 많은 수익이나 적은 수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수익이 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수익 실현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 이더리움 같은 부분은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더리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사실 이번 메이저 알트들의 가장 주도주였던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사실 25% 정도 상승했으니까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그죠? 중간에 이제 살짝의 이제 소심한 이제 위기 관리에 있어서 좀 익절 로스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다소 조금 수익률이 적었지만 그 뒤로 따른 수익률은 어느 정도 충분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6만 원대 잡아서 쫓아가가지고 이쪽으로 하고 다시 잡아서 다시 그만큼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잡아서 목표치에 도달을 하고 다시 이제 스크래핑 하시는 분들 청산하고 이제 주말에 다시 수렴하고 행보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매수 각을 잡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침에 이제 깨어있지 못해서 좀 놓친 부분이 좀 있고 스킵핑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좀 있고 그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고 그리고 최종 목표치 18만 5천원에서 19만 5천짜리 분할 매도를 깔아달라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20만원을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또 우리가 아이콘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아이콘에 대해서 270원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순간적으로 포지션 딱 잡는 모습을 드린 거는 제가 284원에서 잡는 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뭐 녹화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사고 팔고에 대한 그런 디테일은 못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녹화 방송에서도 거의 그것에 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우리 시향방을 또 운영을 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한테 또 도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보답을 드리고 그러 싶은 마음에 좀 욕심을 부리다가 저 또한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손해를 좀 보게 되었죠. 그래도 뭐 뒤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조금은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녹화 방송을 챙겨봐 주시는 분들, 뭐 30분짜리면은 30분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게끔 그리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겠고,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차트를 공부를 해보고 싶은 거나 이제 수익을 조금 노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저희 공부방은 정말로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 정도로 관리해드리고 챙겨드리는 곳은 없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공부방은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시향방은 정말 나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향방, 사실 시향방은 제가 장사하려고 파는 방이 맞습니다. 시향방이 뭐 참고하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공방은 뭐 그래서 공방은 정보를 좀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뭐 금액도 괜찮고 저희 뭐 교육이 두 사람이 막 하는데 일주일에 8번 교육하고 시황 수술이 나고 픽도 수술이 나가는데 월 10만 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둘이 사람 나눠서 가지고 5만 원씩이요. 50분이 들어오셔도 저한테는 한 200 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몇 번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이 있어 이렇게 카카페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고 이제 홍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있어서 지표들 좀 손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냥 서비스처럼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로는 좀 그리고 많은 상담 사정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매매 빠지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사정들이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은 이번에는 다 스킵 유예 처리해드리기로 했으니까 저희 공방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시향관보다는 공방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정도 지출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저희 스스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저희 분들이 뭐 굳이 호객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저희 공방은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관심 가져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비트코인 50일 MA 돌파, 단기 흐름 좌우할까? 성공하면 어쩌고저쩌고 8,000달러 겨냥. 네, 그런 얘기하고 있고, 8,000달러 이미 도달을 거의 한 것 같아요. 그죠? 8,000달러까지는 못 갔나? 8,000달러 근처. 그죠? 8,000달러 이야기는 뭐, 말씀을 드려도 뭐, 아시겠죠. 그죠? 뭐, 이번 주 안에 제가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물린 것도 좀 파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린 거는 정말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물린 시들을 함부로 건드리시면은 이번 일 같은 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매수하고 익절로스 하세요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빠질까봐 물린 걸 팔아버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물린 것 자체가 그것이 제 값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확실한 포인트에서만 액션을 취하셔야 됩니다. 좀 확실한 포인트라고 한 게 참 좀 말에 어폐가 있는데 확실한 확률이 매우 높은 포인트에서 액션을 좀 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버티셔야 돼요. 그것이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금액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안에 비트코인이 950만 원 이상 올라가는 포인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흐름에 있어서는 물리신 거를 해서 30% 정도 청산하셔도 좋다. 우리 과거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과거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인가요?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4시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상승장에서 이 구간에서는 파셔도 됩니다라고 하고 물량을 채워두세요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똑같은 이슈예요. 이번에 또 가더라도 만약에 터지게 되면 이런 흐름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셔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에서 나중에 이번 주 한 해 이 구간 여기 1950에 1000 사이가 도달을 하게 된다면 물량을 털어내셔도 좋다. 아직까지 크게 빠진 흐름이라고 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태가 죽지 않았어요. 추세도 죽지 않았어요. 추세 하나 있죠. 그렇죠? 지금 이 추세는 지금 현재 세 번째 지지를 받게 되었고 네 번째 지지를 받을까? 자, 제가 즐겨서는 말이죠. 이거는 안 먹는다. 도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달하더라도 하면 빠질 가능성. 그럼 여기서 빠져서 다시 횡보를 좀 쳐주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저는 아사리 아래쪽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파동이 깔끔해지니까 여기를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했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로 오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드렸죠. 그죠? 지금도 이 자리는 쉽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에서 한번 학습권 횡보 정도 박스가 요 정도 됐으니까 일단 요 자리가 오게 되면 이제 여기서 횡보를 치는 그 정도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력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뉴스 코로나19 여파로 현금 사용 줄고 비대면 접촉 계좌에 결석하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저도 오늘 마스크를 조금 대량으로 좀 받았습니다. 한 20장 정도 받았는데 10장은 또 소중한 분에게 또 갖다 드리고 그분은 또 마스크를 구하기 힘드시니까 갖다 드리고 여러분들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또 공부가 크게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성 있게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꾸준히 이렇게 토안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부분에서 또 저희가 고통을 좀 나누면서 조금은 그분들에 대해 위로를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또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뭐 바이낸스 트론 등 유명 암호화폐 업체 미국서 잇따라 피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좀 악질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더리움 주장에서 올라가고 나면 또 원인 찾죠, 그죠? 그 전에 이미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라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왔고 제가 15만 7천, 8천 원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픽까지 냈던 종목입니다. 물론 중간에 약간의 어긋남이 있었지만 그래도 메인 트레이딩 종목이 이더리움이었다는 건 팩트잖아요. 사람인지라 조금씩 실수는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목표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성에 차는 완벽한 이제 풀매수를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도 따라간 그런 종목이었고 이더리움으로 메꾸지 못한 것은 다른 종목으로 서브 종목으로 따라가서 수익률을 복원을 했다. 제가 100만 원으로 제가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죠?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정리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그게 114만 원 정도 됩니다. 14% 이미 번 거예요. 그 계좌를 올 연말에 얼마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비트가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5천만 원이 가게 되었을 때는 제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락은 피하는 사람이니까. 여의공부방, 뭐 다른 곳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떼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저희 공부방은 하락할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 그런 시장방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꾸준히 수익이 나고 꾸준히 관리가 되는 그런 공부방을 원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약세장 개판입니다. 좀 이따 강세장 했다가 약세장 했다가 그죠?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시장이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자, 비트코인 이제 다시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주봉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봉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형태가 그려지면 1666의 다이버전스 형태가 그려지면서 5주평을 대한 돌파와 장기 평선을 위에 강득 두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지금 현재 당장 뚫고 올라가기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 빠른 시일 내로 이 자리가 도달하게 되면 이 비트코인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진짜 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3파 형태를 증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차라리 이쪽이 원래 더 강한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물량이 좀 터져서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 정도 흐름이 등장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쪽을 뚫고 이 볼멘 상단을 다시 도전하는 그런 흐름이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부분일 것이고, 주봉에서는 일목균형표 라인과의 저항가 122평, 22평, 12평, 62평, 42평들의 줄줄이 저항대가 놓여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 거래량, 상당한 이 매물대의 거래량으로 지금 반등을 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저항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와 여기는 다른 거예요. 같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이번 주대로 이 자리가 오게 된다면 저항을 먹고 이런 캔들 형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그림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 밀리더라도 꿀렁꿀렁 재미없는 시장,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이 등장했을 때 추세를 뚫고 주볼맨을 수렴시키고 돌파하는 그림을 한쌤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확률은 60-70% 일단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때는 도전해 봐야겠지. 만약 이때 밀려서 이런 그림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밀려서 만약에 이쪽으로 만져준다면 한쌤은 이때는 좀 강하게 매수를 노릴 수도 있다. 그런 형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변화 없습니다. 네. 짧은 시황에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일봉에서 또 일볼벤이 지금 중심선 하락하는 이 중심선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일목균형표 이 끄트머리를 이 얇아진 이 구간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하지만 거래량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서 이 친구가 수렴에 가까운 모습을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방쐐기형에 가까운 모습을 띄고 있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돌파를 살짝 올라가더라도 하방에 대한 이탈을 조금 더 높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매도, 그러니까 들고 이미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저희가 여기서 매수 이야기했다, 그죠? 여기서 매수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는 털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850만원 정도까지 목표치를 형성을 하고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이야기를 했고 때문에 여기서 분할 매도를 하면서 올라왔다가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시대가 조금 남아 있으실 거예요. 신규 추가 투입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대값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신규 투입을 하더라도 여기서 사셨던 분들은 일부 익절 로스를 취하시고 어느 정도 남은 물량 그냥 가만히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먹었다. 여기 구간도 먹었잖아. 이것도 먹었고 제 시황상 분명히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매수를 해서 제가 실제 샀던 구간이고요. 여기도 매수하셔도 목표가까지도 이등해 드렸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남은 물량을 들고, 남아있는 물량을 들고 그냥
속된 말로 물려 계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 여기보다 손절가가 여기보다 이상 되게끔 이제 들고 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적은 물량만 들고 계셔야 된다고. 일부는 파셔야 돼요. 무조건 풀로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는 파셔야 됩니다. 물량을 조금 줄여서 들고 계시고, 신규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이 자리를 보게 된다면, 이번 주 안에 이 자리를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을 보게 된다면, 물리신 분들도 다소 좀 파셔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도 한번 오랜만에 또 대보도록 할게요. 피보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보면은, 오케이, 한번 좀 더 갈 수도 있겠네. C까지도 가는 거야? 어쨌든, 뭐, 이 정도? 최대 2까지네요. 1100만원까지도 열려있네. 쉣, 버그. 1100만원까지네. 오씨, 말 좀 잘못했는데요? 뭐, 1대1? 요 정도? 네, 950만 위에서는 물량 털고 아마 조정해서 다시 잡아서 다시 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청구하시면 되겠고, 그 디테일한 목표치, 아주 이제 뭐 최대 목표치는 아마 이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4시간 파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4시간 파동 넘어가게 되면, 이 첫 반등파가 이제 3파형으로 등장했다. 그죠? 3파형으로 등장했으니, 이 구간에서 단순하게 등장을 하고, 뒤쪽은 다소 복잡한 형태에 대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 기울기보다는 다소 약해지는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보다는 다소 약해지는 각도를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렇게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런 모습을 좀 더 유력하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구간 절대 사지는 말아라. 요 구간에서는 이제 긴장을 좀 하고 계셔요. 950만원 말씀드렸 좀 정정을 할게. 1000만원 정도 전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눈찜적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조금 더 되네요. 1000만원 정도. 다시 정정합니다. 1000만원 정도로, 1000만원 정도에서 1050만원, 1100만원? 어쨌든 이 구간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쏜다면 긴장을 빡 하고 계시다가 물량을 좀 뚫어내셔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첫 음봉파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뭐 그게 제가 잡아낼 수 있으면 잡아내 볼게요. 제가 그 시간대 가서 눈을 보고 있으면 지금 파세요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깨어있는 시간대나 이 집중하고 있는 시간대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의도적으로 막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미 CD가 상당히 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줄어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욕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희 시향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 여러분들도 일단 알고는 계십시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정정할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그리고 요런 주력 종목이었죠. 그들은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면서 이더는 희망적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다,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요, 얘가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은 죽지 않으면 분명히 큰 상승이 올 것이다. 죽지 않는 종목을 찾아라. 그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이 거래량,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해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신뢰성도 꽤 높은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걸 깨지면 손절하라고 했죠. 그죠? 손절을 하고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만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만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청산하라고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이거 여기 사세요, 뭐 그런 이야기들만 생각하시게 된다면 조금 곤란하겠고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고, 이더리움도 우리가 피보나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이렇게 옮기면 123%, 236,000원에서 25만원 사이, 이기가 최종 목표치입니다. 여기도 이더리움도 좀 물리신 분들도 좀 청산하셔도 될 그런 포인트가 되고, 62평 돌아내려고 일목균형 그림 저항대 상단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 구간 정도로 일단 최대 목표치 정도 보시면 되겠고, 사실 뭐 그냥 툭 터진다면 청산하는 게 좋겠죠. 터진다면 말입니다. 터진다면.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조금 조정세를 주고, 여기서 조정세를 주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 뭐 며칠 정도는 뭐 조금 타다가 이렇게 톡 올라가는 게 그냥 저는 그냥 그게 무난해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것은 지금의 추매는 하지 않는다. 들고 있는 시드도 정렬 청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밑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는 걸로 편안하게 수익을 즐기고 저항파, 조정파를 첫 번째 조정파를 확인하면서 액션은 최고 액션을 취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더 그냥 쭉 그냥 휘로 휙 가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물린 시드도 대응할 준비를 해야 되고 밑에서 그냥 형보세로 넘어가게 된다면 물린 시드는 그냥 가방에 내버려 두고 팔았던 시드 가지고 내가 언제 사지, 언제 추매를 할까, 요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자,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보러 갈게요. 뭐 카이브 네트워크도 많이 상승하고 있긴 한데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거든요. 아이코드입니다. 아이콘은 이 흐름이 나온 걸 보고 제가 아이콘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죠. 그래서 270원대 정도면 주어 달라라는 말씀을 관심 가져볼 수 있다.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278원에서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대한 정확한 지지라인이에요. 그죠? 상승되면서 딱 나오면서 올라갔죠.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가속 당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 278원을 맞췄냐 못 맞췄냐에 집착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272 근처에서 반등한 이 양봉 캔들 하나 보시고 덤벼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그런 금액들을 말씀해 드리면 이따가 보면, 그리고 제가 그때 280 얼마였죠? 제가 284원이니까 이거 싼 거 보여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털었어요. 여기서 털었어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316원인가 여기서 털었어요. 한 깔끔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다시 살까 말까 다른 문제고. 왜 털었을까요? 1시간 50년 쌍봉에 탁 떨어질 때 음봉 탁 떨어지니까 여기서 턴 거예요. 이 작은 음봉에 다 보고 터는 거예요. 그리고 잡주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 거도 있고, 수익으로 이더리움으로 덜 따라간 부분을 이 아이콘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니까 10% 정도 만회를 하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죠? 그런 거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매매가 무턱대고 막 그 자리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콘 다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이제 끝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안 좋아서 끝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딱히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나 지금도 여기서 좀 일단 저항대가 돌입했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지금 저 같은 경우 스케이핑이 가능한 사람이니까 또 따라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산을 하고 이런 구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밀렸다가 다시 한번 가는 그런 그림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터지면 좀 많이 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이콘은 이제 6월 넘어갈 때, 그죠? 우리 늦봄 얘기 맨날 하죠. 늦봄 때 좀 터져서 만약에 400원대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후보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눈여겨보라는 게 풀면서 지금 막 뛰어든다는 말은 아닙니다. 리플이 뒤늦게 또 힘을 내고 있네요. 그죠? 비트코인, 죄송합니다.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에 대한 조정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기분 나쁘지만, 네. 저희 유행어예요. 리플이 오르면 트위터가 빠진다는 유행어라서 한번 해봤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일단은, 차트를 꼼꼼하게 볼 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매매가 마무리된 걸로 보겠습니다. 이오스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차트를 분석을 하실 적에 비트코인에 기반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이오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오스도 다소 연장파에 있어서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오스도 좀 약하다는 가정을 하면 1대1 이 정도, 그리고 많이 가면 이 정도 3,900원 정도 라인이겠죠. 그죠? 똑같아요. 이렇게 오시면 2주 안에 오시면 정산을 좀 하시면 되겠고, 아니라면 그냥 한 입을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볼벤이 이제 돌리잖아요. 돌리는 흐름 자체에서
다시 한번 이 구름대를 옆으로 이렇게 까면서 다시 한번 칠 때 그때 여기가 가는 게 더 좋거든.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게 좋겠죠.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는 뭐 매수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수익 실현에 대한, 그리고 수익 실현 일부가 지금 현재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고 싶으셔가지고 다 먹고 싶으셔서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지만, 그 많이 내시는 분들은 하락도 다 두드려 맞더라라는 거예요. 얘기 참 드렸죠? 몇 정도 될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종목을 100원짜리 종목을 1000만원 쳤어요. 매수를 했어요. 1000만원어치 매수. 만원어치. 그럼 얘가 나중에 200원이 되면, 200원이 됐을 때 내 자본금이 2000만원이 되겠죠.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은 100원만원짜리가 1000만원어치 매수를 했는데 이게 200원이 되었을 때, 200원이 되었을 때 내 계좌가 1800만원이 된 게 좋을까? 후자가 훨씬 좋은 겁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시죠? 위에 사람은 그냥 사가지고 존버하신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밑에 사람은 제가 중간중간에 대응도 하면서 수익을 따라 붙은 사람들이에요. 트레이딩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200원짜리가 그죠? 2000만원이 됐잖아요. 그죠? 2000원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다시 100원으로 돌아가면 이게 정상적인 계산이면 1000만원이 돼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계산이면. 근데 이게 1000만원이 되는 것보다 보통 뭐가 되냐면 이게 될 가능성이,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1000만원, 이게 어제 호빵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워낙 좀 중요한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100원이 되면 1000만원이 아니라 보통은 900만원 정도가 돼 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엇박자를 타서 손실을 보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2000만원이 되었을 때 이 구간에서 사실 2000만원이 아니라 이 구간이 5000만원이 아니라 매수를 더해서 4000만원이 된 게 다시 반토막이 나서 2000만원, 즉 1000만원 손해가 아니라 2000만원 손실을 보지는 않았는지, 요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요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은 원래 마이너스 1000만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000이 되는 경우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이 사람은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은 200만원일 때 1800만원일 거예요. 1800만원인데 얘가 만약에 다시 100원으로 돌아갔을 때는 내 계좌는 약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해를 덜 두드려 만다는 거죠. 그러면 이 흐름들이 계속 반복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아마 업로드 해드릴게요. 전자가 되실래요? 후자가 되실래요? 가만히 존버하면 이거예요. 그죠? 하지만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시면 이런 계좌가 계속 형성이 되면서 웨이브를 탈 때마다 계좌는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웨이브, 저점과 고점을 끝과 끝을 잡아서 전략 매도를 노리는 사람들은 이분들이에요. 하지만 흐름을 잡고 언제든지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 분들이겠죠. 우리 밑에 걸 합시다. 아시겠죠? 네. 다들 기운 내시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